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알아야 되는 대표님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변호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우리 회사도 탕감도 같이 받으면서 우리 회사도 살리면서 내 경영권도 지키면서 이게 다 가능한 건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들이 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연구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방식의 법인회생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회생을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회생을 하니까 빚도 좀 탕감이 되고 이자 부담도 덜어지고 말 그대로 그 회생을 통해서 회사의 생명이 좀 연장되는 효과, 그리고 법인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 이런 걸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법인회생을 할 때 치명적인 이런 단점 한 가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영권 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 때문에 대한 우려예요. 특히나 회사가 전부인 대표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법인들은 거의 대표님들이 가족들 다 포함해서 90% 거의 10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 계신데, 회생을 하다 보면 좀 필연적으로 이 지분이 좀 희석이 돼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회사의 경영권에 좀 중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거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원도 우리가 이제 책임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이 회사를 위한 어떤 그 숭고한 희생을 해야만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30%는 이 사람이 가지고 40%는 이 사람이 가지고 싸웠을 때 이 회사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폭파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이 회사에 별다른 애정이 없는 경우에, 또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도 이익이 안 되고 채권자들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낭비가 되겠죠. 살릴 필요가 없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영권을 잘 방어하면서도 회사가 잘 살아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A사, 여기는 마케팅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였어요. 요즘 그 마케팅 광고 대행사 진짜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광고주들이 돈이 없어요. 광고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같이 돈줄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케팅 광고 대행을 하던 이제 회사였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의 대부분 이유가 뭐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죠, 코로나. 대부분 코로나 아니면 이제 뭐 러시아 전쟁 이런 거를 많이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 침체,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하는 실수가 이제 저가 경쟁, 저가 수주 경쟁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적정 페이를 받던 거를 낮춰서라도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적이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영향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법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2024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 이사님인 갑 대표님, 이 회사의 대표님의 지분이 93.3%였어요. 과점을 떠나서 거의 뭐 독점이죠.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원래라면 이 지분이 다 희석이 돼서 이게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제 케이스였어요. 기존 사건에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회생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회생법원에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표자의 지분, 꼭 대표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들의 주식들이 다 희석이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법인 회생을 하게 되면서 회생 채권자들의 채권이 일부 이제 탕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생 채권자 뭐 예를 들면 5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50억을 50% 변제로 만약에 맞춘다. 그러면은 2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5억을 몇 년 안에 걸쳐서 벌어서 갚을게 라는 것과 일부는 내가 그 주식 지분으로 줄게 라는 거를 섞어서 이제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 원래는 주주 관계가 굉장히 단순했던 구조가 여기에 이제 채권자들이 주주로 껴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분이 이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존의 원칙이 뭐였냐면은 상대적 지분 비율법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자
그다음에 주주. 회생 채권자들의 지분 비율이 주주들의 지분 비율보다 높아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A 기업에서 채권사들이 이제 총 100억 정도, 채권 금액이 100억 정도라고 볼게요. 100억인 채권자가 30%를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30%, 30억이 되겠죠. 30% 평가 변제율, 율이 30%가 나온다고 하면 주주들이 가져가는 지분 비율이 3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40% 가져가면은 이렇게는 짤 수가 없고 20% 정도 되면 여기보다 낮으니까 이렇게는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주식에서 이게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주,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 회사의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영권들의 지분이 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다라고 봐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 원칙이 아까 제가 상대적, 이 원칙은 사실 용어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적 지분 비율법.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이제 약간 네이밍을 이제 종합적 고려법이라고 해서, 사실 종합적 고려법이 어떤 원칙이 있는 법인가라고 좀 하기에는 어려운데, 왜냐면은 말 그대로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거고, 이게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보도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통과가 됐다라는 어떤 결과에 대한 소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무진들이 이 종합적 고려법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실제로 그 종합적 고려법에 의해서 이 비율을 짜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는 이 방식에 의해서만 좀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법원에서 기조가 회생을 하는 회사에 조금 더 유리하게, 그리고 이 회사를 진짜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종합적 고려법에 대해서 뭐 1원칙, 2원칙, 3원칙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은데, 말 그대로 우리 그 법원의 판례의 대부분의 좀 뭐랄까 표현들 있잖아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이제 요 회사도 그 소규모 기업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요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첫 번째고, 종합적 고려법에 의해서 결국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이 회사는 이 지분 비율이 93.3%에서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50% 이상, 우리가 이제 과점주주 평가할 때 50% 더하기 이제 1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만큼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변제 계획을 짰다. 그리고 제가 이건 굉장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아까 2024년 10월에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2025년 4월이죠. 그러면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 조기 종결이 돼서 회생이 끝났어요. 이렇게 6개월 만에 신속하게 끝난 이제 이유가, 물론 이렇게 상대적 지분 비율법을 종합적 고려법으로 바꿨을 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분 비율을 원래는 옛날대로 하면은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채권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에 주식 갖고 가서 뭐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돈을 더 배당받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바꿔서 채권자들 동의를 받았어요. 회생 채권자조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회생 채권자조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법원에서는 강제 인가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강제 인가는 법인 회생에서 원래 정한 그 동의 유예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제 인가를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 그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법원에서 그만큼 특히나 조금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종합적 고려법에 의해서 좀 하는 거를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청 대리인들도 요거를 참고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으면서 회생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해봐라 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기 종결이 꼭 됐다는 게 종합적 고려법으로 해가지고 통과된 건 아니고,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소개를 하는 거고, 다행히 또 이 케이스가 특이하게도 첫 번째 50% 이상 지분 비율을 방어를 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채권자 동의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생 1차년도 변제. 그러니까 1차년도에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될 금액을 모두 변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매출 잘 나옴. 조기 종결을 받은 그 이유가, 일단 종합적 고려법에 대해서 채권자들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 넘겼고요. 그 다음에 1차년도에 변제할 거를 싹 다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회사가 회생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 거래처들 잘 유지하고 있고, 매출 너가 말한 대로 회생 계획에서 너가 이렇게 벌겠다라고 했던 대로 매출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살렸다. 그러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라고 해서 너는 종결해도 되겠다. 그래서 빨리 종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났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한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대적 지분비율법이 아니라 종합적 고려를 해서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그 법인의 지분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실컷 회사를 일으켜놨더니 누군가에게 뺏기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사례라는 게 희소하고 어려워서 해당되는 사례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부채 규모나 규모가 큰 회사에 좀 적용하기는 어렵고 작은 회사들 위주로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변제 계획안을 지금 실제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변제 계획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종합적 고려법을 해주겠다고 하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을 때 더 유리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변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지분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은 빨리빨리 이제 추진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제 계획안 다 바꾸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전혀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오면서 늘 법원은 조금씩 채무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법원이 이제 서울회생법원이었던 것 같고 보통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면 그 다음에 전문회생법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법원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뭐 다 종합적 고려법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대표님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 거죠. 가족 기업 이런 데들은.